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 4학년도 5월 고3학평 화원 손풀이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평 이런 건 제가 나중에 글로 정리해서 올리는 걸로 하고요. 우리 유명하신 선생님들이 총평이랄지 해설 영상 올려주시기 전까지 풀이가 좀 궁금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할게요. 물론 저는 한번 풀어봤겠죠. 1번 화학의 유용성. 아세트산 물에 녹이면 산성이니까 기억 틀린 보기. 니은 산화칼슘이 물에 녹으면 발생한 열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발열 반응 맞는 얘기죠. 산화칼슘 화학식에 탄소 없으니까 이거 틀린 보기. 답 2번으로 내주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2번 질량수가 3인 헬륨 원자핵을 모형으로 나타냈다. 양성자 2개, 중성자 하나고 전자 하나 있겠죠. 2개짜리가 양성자, 하나짜리가 중성자입니다. 삼중수소 원자의 모형으로 적절한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일단 전자의 개수만 보면 4번, 5번이 답의 후보인데 질량수 3자리가 5번밖에 없으니까 사실 이런 거 안 찾아도 풀리는 문제였고요. 넘어갈게요. 3번 화합물 두 종류 나와 있고 루이스 전자점식 보고 W는 H, X는 탄소, Y는 질소. 오른쪽에 X랑 Y, 탄소랑 질소 가지고 만든 애가 N2의 분자 구조를 가지기 위해선 탄소의 전자를 하나 먹여서 질소처럼 행동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니까 전자를 하나 먹은, 자주 나오는 애죠. CN-가 돼야 되고 ZN가 양이온, 1가 양이온이 되면서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Z는 나트륨이 될 겁니다. 기억에 WXY는 공유결합 물질 맞고요. 니은 N은 1이다 맞고. 디귿 원자과 전자수. 수소가 1이고 탄소가 4고 질소가 5고 나트륨이 1이니까 Y가 가장 크다고 해야 돼서 틀린 보기. 답 3번으로 내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이어서 4번. 제시된 원소 중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전화. Z 이펙트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증가죠. 그래서 산소보다 오른쪽에 있는 건 지금 플로리 하나밖에 없으니까 기억은 1이 될 거고요. 그죠? 제시된 원소 중 1차의 이온화 에너지가 붕소보다 크고 질소보다 작은 동주기 내에서는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위, 아래 내려가는 것까지. 그래서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위.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죠. 그래서 이 안에 걸치는 애들은 베릴륨, 탄소, 산소로서 3마리니까 1 더하기 3에서 답 2번으로 내주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5번 2, 3주기 원소 X부터 Z로 이루어진 가에 이중원소 간의 이원자 분자를 형성할 때 단일 결합으로 맞춰져 있다면 F랑 CL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중에 X가 부분적인 양전하를 띈다고 했으니까 X가 CL, 전기음성도가 더 큰 Y가 플로린. 그죠? 나에서는 X가 CL 2개랑 단일 결합 2개 하는, 결합 2개 하면서 옥텟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산소랑 황이죠. 전기음성도 관계에서 FOCl, NCSI, H 이해하니까 CL보다 일단 큰 게 F랑 산소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Z는 산소이다. 좋습니다. 기억에 X는 CL 맞고요. 니은 전기음성도 Y. 플로린은 가장 큰 애니까 뒤에 볼 것도 없고 디귿. Z2, Y2도 마찬가지로 Z가 중심에 오는지 Y가 중심에 오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일단 가운데에서 동종 원소 간의 단일 결합이 동종 원소 간의 공유 결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무극성 공유 결합은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답 5번입니다. 이어서 6번 용액의 농도에서 문제 나왔네요. 초기 조건에 존재하는 용질의 양은 0.1에 100이니까 10mm몰. 여기에 100A가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났더니 B몰 농도 200이다. 200B. 여기에다가 200A가 추가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넣고 보면 0.4몰 농도에 400이니까 160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항이라 그러나요? 우변이라 그러나요? 어쨌든 오른쪽에 숫자로 160 이렇게 메꿔지는 거니까 왼쪽에 문자 하나만 있을 때 그 문자의 찐값을 구할 수 있는 거랑 여기에 추가가 됐다라고 하면 10 더하기 300A가 되는 거죠. 계산해주면
A가 0.5 이렇게 나오고요. A 0.5 넣으면 50에 60에 200B가 60이니까 B가 0.3 그래서 5분의 3 답 3번 낼 수 있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어서 7번 중화 적정에서 문제 나왔고 초기 조건 X몰 농도의 10ml니까 H 플러스의 흐름은 10X 물을 넣어도 용질의 양은 안 변하니까 여전히 10X 100ml 속에 10X가 녹아있다. 오케이? 근데 그 중에 40ml를 가져오는 거니까 용질도 10X 중에 4X만큼만 올 거고요. H는 흐름이 끝났습니다. 다음 니은에 들어있는 0.2몰 농도의 NaOH 이렇게 농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애를 넣는 이 실험 기구는 뷰렛이 되는 거죠. 표준 용액은 뷰렛에 넣는다. 그래서 기억이 맞는 보기가 될 거고 OH의 흐름은 0.2몰 농도짜리 20이니까 결국 4가 되는 거죠. 0.2에 20이니까 그래서 4x랑 4가 같다. x는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에 뷰렛 맞고 니은 x는 1이니까 틀린 보기. 디귿 기억을 200ml로 달리하여 과정을 반복하면 용질의 양 자체는 안 변할 건데 이제는 200ml 속에 이만큼이 들어있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럼 100 중에 40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200 중에 40을 가져오는 거니까 그만큼 용질은 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적정을 치기 위한 표준 용액의 부피는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디귿 보기에 늘어나냐고 했으니까 틀린 보기. 답 1번으로 내주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8번 에테인과 산소를 반응시켜서 이산화탄소랑 물을 생성하는 고등학교 2학년 내신 시험이었으면 이런 거 잘 체크하라고 하는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탄화수소의 연소 같은 거에서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랑 물이 나오는 게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죠? 분자량은 30g이니까 1몰 있는 거죠. 지금 개수가 2라고 나와 있으니까 1이면 당량을 치는 관계에서 절반 사이클 반응이 진행됐다라고 할 수 있고 화학 반응식을 봤을 때 반응식 내에서 결정되는 게 있으면 정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개수는 지금 다 정해지는 사이즈죠. B는 4가 돼야 되고 A는 7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에테인 1몰을 완전 연소시키기 위해 산소는 절반 사이클이니까 3.5몰이 있겠죠. 그럼 반응 전에 전체 기체의 양은 4.5몰입니다. 4.5에 해당하는 거에 상대값을 9라고 나타냈으니까 반응 후에 존재하는 기체의 몰수의 찐값의 2배를 치면 V가 구해질 거고요. 절반 사이클로 반응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산화탄소도 절반 사이클 진행되면 2몰 생성될 겁니다. 분자량 44니까 W는 88인 거고 반응 후에 존재하는 기체는 이산화탄소밖에 없으니까 2만 넣어주면 2배 쳤을 때 V는 4 이렇게 나오는 거죠. 4분의 88 약분하면 답 4번 나옵니다. 넘어갈게요. 이어서 9번이고요. 동적 평형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용해 평형의 문제 유형에서는 지금처럼 평형을 향해 가는 과정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동위원소로 표지한 어떤 용질을 물에 녹이면서 용해 평형을 증명하는 실험으로 문제에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세 가지 동적 평형의 문제 유형은 여러분들 좀 지식형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N몰의 NaCl 고체 덩어리를 물에 넣은 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동적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는 용해가 우세하게 일어나고 석출도 일어나긴 하지만 덜 일어날 거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NaCl 고체 용질의 양은 줄어들고 용해된 수용액 상태의 용질의 양은 증가한다. 그래서 분모는 값수 분자는 증가하니까 전체 값은 증가하면서 일정해지겠죠. 물론 몰수 관계식이니까 이 값이 1이 되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 문제에서 3t에서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고 했으니까 이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증가하다가 3t에서 일정해졌을 거라는 거. 그럼 t일 땐 여기 있고 2t일 땐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1보다 작다. 맞는 보기고 니은 2t일 때 속도가 같냐고 물어봤는데 평형에 아직 도달하지 않은 거니까 틀린 보기고 디귿 3t일 때 NaCl의 몰수 2t일 때 초기 조건 N몰에서 시작해서 사라진 만큼 생성이 되는 거니까 똔똔으로 존재한다면 고체 형질도 0.5N,
수용액 상태의 용질의 양도 0.5N이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고체는 줄어들고 수용액상은 늘어나니까 결국 시간이 간 3t에서는 고체 용질은 0.5N보다 적게 있을 것이다. 디귿 맞는 보기 답 5번으로 내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어서 10번 이주기 원소 X부터 Z. X는 1가 양의 리튬일 거고 Y는 플로린 되겠죠. Y 플로린이고 Z 질소입니다. 기억에 Y는 플로린 맞고요. 니은 Z2에 N2에 3중결합 있다? 맞는 얘기죠. 디귿 고체 상태에서의 전기 전도성. 별다른 조건이 없으면 고체상에서 전기 전도성을 갖는 건 금속 결합 물질밖에 없고 X가 리튬이니까 디귿은 뒤에 거 볼 필요는 없이 맞는 보기가 되겠죠. 답 5번으로 내주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조금 조심해라 할 거는 수용액 상태의 공유결합 물질은 일반적으로 전기 전도성이 없다라고 하는데 HF, HCl, NH3와 같은 산염기 클래스들은 수용액상에서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예외적인 내용들 한번 다시 체크해 보시고요. 이어서 11번. 기억은 평균 원자량이 몇이냐? M자리에 M 플러스 2자리가 3대1의 존재 비율로 있으니까 일단 M에 가까이에 있을 거고 3대1의 존재 비를 가질 땐 1대3으로 내분하는 지점에서 평균이 만들어지겠죠. 1대3의 내분이나 3대1의 내분은 많이 나오는 거니까 중간값과 중간값의 관계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M과 M 플러스 2의 중간값은 M 플러스 1이고 이것들 간의 중간값은 M 플러스 0.5가 되는 게 맞죠. 니은 질량수가 2 차이가 나면 원자 상태일 때의 중성자 수가 2 차이가 나는 거고 2원자 분자를 만들었을 땐 4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틀린 보기. 디귿 제가 실제로 풀 때는 그냥 24짜리도 있고 25짜리도 있고 26짜리도 있는데 평균 원자량이 24에 엄청 가까우니까 그냥 뭔가 A가 개 많을 것 같아서 디귿 맞다 이렇게 풀었거든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어쨌든 설명을 하자면 정량적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죠? 25짜리랑 26짜리가 평균적인 원자량을 가지는 어떤 애? 그러니까 25점 머시기가 되겠죠. 얘네가 B 플러스 C%만큼 있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 25.x는 25보다는 크고 26보다는 작은 어떤 숫자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러프하게 잡아서 모든 경우를 다 본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 자체가 A가 몇 %냐를 묻는 건 절대 아니니까 24짜리랑 25짜리 가지고 똔똔으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 A랑 B 플러스 C가 같다라고 하면 러프한 범위 내에서 24.5가 돼야 됩니다. 그쵸? 근데 실제로는 똔똔으로 있다면 25보다 25.x는 무조건 클 수밖에 없으니까 똔똔으로 있다면 24.5보다 무조건 커야 돼요. 그죠? 혹은 26으로 러프하게 계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얘네 둘이 똔똔으로 존재한다면 25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근데 25.x는 26보다 작은 애니까 똔똔으로 존재할 땐 25보다 작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인지 내에서는 A랑 B 플러스 C가 같다면 24.5보다는 크고 25보다는 작은 어떤 숫자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보다 24.3 실제 평균 원자량은 더 작기 때문에 A 쪽에 더 많이 치우쳐진 형태일 수밖에 없어서 A가 B 더하기 C보다 크다 이렇게 정성적으로 비교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디귿은 맞는 보기 답 3번 내주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오모 보면서 이제 시간이 부족했다. 이런 거에서 한번 좀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어서 12번. 금속의 반응성. A1가 양이온 10N이 있다. 전체 전하량은 플러스 10이 되는 거고요. 양전하량이. 가수용액에 B를 넣었을 때 반응을 완결쳤다. 그럼 반응이 일어났다는 건 나중에 넣은 금속이 센 금속이라는 거니까 B가 A보다 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3가 양이온 3개가 생성됐다. 얘가 차지하는 건 플러스 9니까 A1가 양이온은 9개가 사라져야 되는 거고 9N 석출이 됐겠죠. 여전히 N만큼 남아있을 겁니다. 그죠? 여기에다 충분한 양의 C고체를 넣었더니 다시 한번 반응이 일어났는데 A이온이랑 B이온이 모두 잡아먹힌 거니까
금속 이온이 있는 곳에 금속을 넣었을 때 반응이 일어난다면 나중에 넣은 금속이 센 금속이다. 그래서 C가 가장 센 금속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기존에 존재하던 이온들은 모두 다 석출됐다고 했으니까 수용액 내에는 M가 양이온 5개만 있는 거고 전체 양전하량이 보존이 돼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M은 2다 할 수 있는 거죠. 기억에 B 금속이 무슨 재냐 반대 거 되는지 체크고 금속이 환원되냐 물어봤는데 금속은 때려 죽여도 환원될 수가 없습니다. 틀린 보기고 니은 X는 9M 맞고요. 디귿 M은 2다 맞다. 답 4번. 근데 그거 아시나요? 금속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산화되려고 하는 성질이 있죠. 비금속은 비금속성에 따르면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있으니까 환원되려는 성질이 있어요. 근데 비금속에서 전자를 제거시킬 수 있나요? 원자 또는 이온 1몰에서 전자 1몰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만 제공하면 비금속도 언제나 양이온으로 만들 수 있는 거고 같은 말로 비금속은 억지로 산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금속을 억지로 전자를 받아 먹게 해서 환원을 시킬 수 있냐? 이거는 화학적으로 때려 죽여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속이 환원되냐는 절대 맞을 수가 없는 답이에요. 오케이? 이게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전자친화도라고 하는 물리량이 빠져서 여러분들 모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화학을 공부하는 우리 과탐, 사탐 뭐 합쳐서 수능에서 어쨌든 가장 어려운 과목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그 뭐랄까요 자긍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답 4번입니다. 넘어가서 13번. 바닥 상태 원자 X부터 Z 잘 체크해주고 2, 3주기에 13부터 15족이라고 했으니까 붕탄질, 알규일 6마리 중에 3개를 특정을 해야 되는 거고 제가 실제 풀 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수소부터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를 이제 찐값으로 받기 위해서 홀짝 그리고 붕소부터는 홀이니까 더 이상 안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2 그리고 짝짝짝 3, 4, 5 나트륨 마그네슘의 홀짝이니까 하나 추가가 돼요. 그 다음 알루미늄부터 갈 때는 다시 한번 홀이니까 더 이상 안 늘어나서 666입니다. 그리고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 방의 개수죠. SSSS 빵빵빵빵 비키니 이쁜애부터 1, 2, 3, 4, 5, 6이니까 1, 2, 3 이렇게 박아주면 되고 나트륨 마그네슘엔 SS니까 6, 6 알루미늄부터 PPP니까 7, 8, 9 맞나요? SSSS P오비탈 수니까 PPP라고 하면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1, 2, 3, 4, 5, 6으로 가겠지만 전자가 들어있는 P오비탈 방의 개수는 1, 2, 3, 3, 3, 3이네요. 나트륨 마그네슘 3, 3 그 다음 PPP인데 홀이니까 4, 5, 6이고요. 이게 제 수업을 들은 사람들은 좀 알 건데 다른 분들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제가 잘 몰라서 그 다음 PPP니까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늘어나겠지만 전자가 들어있는 P오비탈 수는 짝지으니까 증가하진 않죠. 666 마지막 칼륨, 칼슘의 SS니까 6 이렇게 끝날 겁니다. 요 분수값의 상대값이 나와 있으니까 분모 통일시키면 6에 3배 치면 3, 6, 9. 이 안에서 4대 5대 6의 관계가 되는 건 4대 5대 6 이렇게 있겠네요. 2, 3주기라고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이제 3주기에 2마리가 특정이 됐으면 남은 하나는 2주기에서 나왔겠죠? 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홀전자 수로 증명할 수 있으니까 만약 인이라면 홀전자 수 3이 돼야 되는데 2라고 했으니까 모순. 그래서 탄소가 되겠다. 홀전자 수 2개 맞으니까. 알루미늄 홀전자 하나죠. 그래서 기억은 1이고 니은 원자 번호 13, 14, 6이니까 Y가 가장 크다 맞다. 디귿 원자 반지름은 왼쪽 아래로 갈수록 커지는 거죠. 그래서 알루미늄 X가 가장 크다. 디귿 맞다. 답 5번으로 내면 되겠습니다. 갈 길이 먼데요. 넘어갈게요. 14번
CNOF 유형에서 문제가 나왔고 가는 중심 원자에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CL이 하나 붙었고 그죠? 공유전자쌍이 두 쌍이라고 했으니까 말단의 단일 결합으로 붙는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심에는 산소가 오고 말단에는 플로린이 오는 OFCl이 될 거예요. 마치 OF2, OCl2가 가능한 것처럼 OFCl인 거죠. 그다음 나는 중심에 뭐가 올진 모르겠지만 일단 CL이 두 개가 붙었고 공유전자쌍이 4쌍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중결합으로 산소랑 결합한 탄소 COCl2일 수도 있고 맞나요? 혹은 말단의 단일 결합으로 다 와 있는 CF2CL2일 수도 있는 거죠. 좋습니다. 둘 중에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반드시 탄소는 사용이 돼야 된다. 근데 이 탄소는 가에 없었던 애니까 임의의 원소 기호 중에 가에 없는 남은 하나 Z가 탄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 다 탄소가 사용되면서 그럼 중심에 무조건 탄소가 올 거고 세 방향에 CL이 붙었다. 탄소는 말단에 여러분들 절대 못 오니까요. 공유전자쌍이 4쌍이 되기 위해선 말단에 플로린이 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Z에 탄소 쓰고 말단에 Y가 플로린으로 달라붙는 CFCl3가 될 겁니다. 그죠? Y가 플로린이니까 X가 산소가 되는 거죠. 그럼 X 산소를 포함한 탄소랑 결합해서 요 안에 잡히는 건 COCl2더라. 기억에 가의 분자의 모양, 입체수랑 롬페어 따져주면 되는 거죠. 가는 중심 원자의 입체수가 일단 4형이면서 비공유 전자쌍이 두 쌍이니까 AB2의 E2 형태인 구분 브라더가 돼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기억 틀린 보기 니은 X는 산소 맞다. 디귿 비공유 전자쌍수 나의 OCl2니까 8개가 될 거고요. 다에는 3개씩 4개 3, 40, 12개 그래서 같지 않다. 답 1번으로 내주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이어서 15번 실제 기체 나와 있고 원자량도 나와 있으니까 특정할 수 있는 것부터 NO에 30이면 N2O2면 분자량 60일 거고요. NO2는 46에 N2O 44입니다. 온도압력 일정 조건에서 VM 비례니까 1몰과 2몰이 있다. 얘 1몰이 있다고 하면 얘네는 합쳐서 2몰이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리고 1g당 분자수가 나와 있는데 3과 4 중 하나이다. 질량당 분자수는 분자량의 역수인 거죠. 그래서 분자량이 일단 가는 60인 거고 나는 44짜리랑 46짜리가 섞여 있으니까 평균 분자량이 그 사이 어딘가에서 나와 줄 거라는 거. 근데 분자량이 가가 무조건 크니까 이 전체 값은 무조건 작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기억이 작은 숫자 3, 니은이 4가 돼야 된다. 근데 이게 분자량의 역수 비율과 같다고 했으니까 분자량이 4대 3이라는 거고요. 4에 잡히는 애의 찐값이 60이니까 3에 잡히는 애의 찐값은 15배 하면 45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안에는 44짜리랑 46짜리가 섞여 있는데 45라는 건 평균 분자량이 45라는 거죠. 그럼 얘네 똔똔으로 있다는 거니까 이모를 비례 배분해주면 11 이렇게 잡힐 겁니다. 그래서 가 속에 N2O2는 60짜리가 1몰이니까 60g, 나 속에는 N2O 44짜리가 1몰 있는 거니까 44g. 약분 적당히 해주면 답은 15분의 11, 2번 이렇게 나옵니다. 넘어갈게요. 이어서 16번. 바닥 상태 원자 잘 체크해 주시고요. 주양자수가 X인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3이다. 그리고 부양자수가 Y인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6이다 해서 여러분들 이거는 한 가지 조합만 찾으면 답을 바로 내고 넘어가도 되는 사이즈라는 거 아시나요? 화면? 뭐 예를 들어 주양자수가 1인 오비탈에 전자가 3개 들어있는 원자는 절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X는 1이 아닌 거고 이런 식으로 주양자수가 2인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3이라는 건 두 번째 껍질에 전자 3개 있는 누구죠? 붕소죠. 맞나요? 그럼 붕소는 1s2, 2s2, 2p1이니까
부양자 수가 0인 오비탈에는 전자 4개 있고 부양자 수가 1인 오비탈엔 전자 하나밖에 없어서 절대 특정 부양자 수의 전자 수가 6이 될 수가 없더라. 이게 뭐 써놓고 보니까 원자 번호 5번이라 전자 6개가 애초에 되지도 않네요. 그래서 2도 탈락인 거야. 그럼 주양자 수가 3인 오비탈에 전자가 3개 있다. 사실 여기에서 답 나오겠죠. 왜냐하면 네 번째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가 3개인 건 이제 스칸듐인데 우리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안에서 답이 나올 거다.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3개 있다는 건 알루미늄이라는 거고 1s2, 2s2, 2p6에 3s2, 3p1이 되는 거죠. 그래서 s오비탈, 부양자 수가 0인 오비탈에 전자가 지금 6개 그리고 p오비탈에는 전자가 7개니까 얘가 알려주는 건 부양자 수가 0인 오비탈에 전자가 6개 있는 S를 나타낸 거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결국 3 더하기 0에서 답 3번으로 내주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이어서 17번입니다. 산화수법에서 문제 나왔는데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예요. 플로린 2회랑 붙어있는 산소의 우선순위가 높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짜리 2개랑 커버치고 마이너스 1이 되려면 크로뮴은 반응 전에 플러스 3 ClO 마이너스에서 산소의 우선순위가 높고 플로린 2회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짜리랑 커버치고 마이너스 1이 되려면 Cl은 플러스 1 H2O는 수소의 우선순위가 높고 비금속이랑 붙어있으니까 플러스 1 메꾸면 마이너스 2 산소의 우선순위가 높고 마이너스 2짜리 4개랑 커버치고 마이너스 2가 되려면 플러스 6 호돈소 물질의 산화수는 0이다. OH-에서 수소의 우선순위가 높고 비금속이랑 있으니까 플러스 1 나머지 메꾸고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산소는 마이너스 2죠. 산화수의 변화가 사실 예상되는 애들만 썼어도 되는 거고요. 크로뮴은 3에서 6으로 3 증가했고 Cl은 플러스 1에서 0으로 1 감소했네요. 증가한 산화수랑 감소한 산화수가 각대하기 위해 곱하는 그 숫자가 개수 B인데 이 1은 원자 잠깐 있어봐. 이거 좀 써보자. 원자 하나짜리에 이렇게 박아줘도 크게 무리가 안 생깁니다. 근데 요 3은 여기에도 3을 넣고 여기에도 3을 넣는 건 일단 모순이죠. 왜냐면 Cl 3개에 Cl 6개니까. 그래서 요 3을 넣을 땐 항상 원자 하나 기준에 넣어줘야 된답니다. 그럼 반응 전에 Cl이 3개면 반응 후에 Cl 3개 메꾸기 위해서 이마 2분의 3인데 벌써 보기가 싫으니까 2배 치고 시작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A는 2, D도 2. 이 6은 원자 하나짜리에 넣어주고 2나 3 같은 애가 있으면 쪼개서 넣어줘라 라고 했습니다. 증가한 산화수랑 감소한 산화수가 같다는 걸 이용해서 최대한 할 만큼 다 했으면 전화균형이죠. 1가음이온 2개, 1가음이온 6개. 반응 후에는 2가음이온 2개, 마이너스 F. 이들이 같다. 따라서 F는 4. 반응 후에 H가 4개니까 반응 전에도 4개가 되기 위해서 E는 2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 분의 F 2분의 1 답 4번으로 내면 되겠네요. 넘어가시죠. 산화수법 좀 아쉽죠? pH에서 문제 나왔고요. 문제를 좀 봤을 때 산과 염기 중 하나이다. 근데 부피가 얘가 많긴 한데 OH가 일단 가가 개 크니까 무조건 NaOH겠죠. 물론 산이지만 부피가 너무 많아서 염기보다 OH가 많을 수는 있는데 이거는 부피 관계에서 부피 때문에 10배만 많은데 몰수로 10의 5승배 많다는 건 농도가 10의 4승을 메꿔줘야 되는 형태니까 OH의 농도도 가가 더 진하다. 따라서 가는 염기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산과 염기가 특정이 됐으니까 몰농도 관계에서 염기의 농도보다 산의 농도가 100배 진하다. 그럼 염기의 염기로서의 능력보다 산의 산으로서의 능력이 100배 큰 거니까 P값으로는 2 작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대로 OH의 몰수랑 부피로부터 OH의 농도 POH 관계를 뽑을 수가 있는 거죠. 부피로 10배가 많으면 부피 때문에 10배만 많아야 되는데 10의 5승배 많은 이유는 농도가 10의 4승을 메꾸고 있다는 거. 그래서 POH로 보면 가가 나보다 4 작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가요?
지금 가의 POH가 공통으로 존재하니까 얘를 미지수로 잡아주면 HCl의 pH는 x-2가 되고 HCl의 pOH가 x 플러스 4가 될 겁니다. 그죠? 4 작아서 x가 되는 거니까 4큰. 오케이. 하나의 수용액 내에서 pH랑 pOH 더하면 14가 돼야 되는 거니까 2x 플러스 2가 14, x가 6 이렇게 나옵니다. 기억에 가는 NaOH니까 틀린 보기 니은. 농도를 물어봤을 땐 주체가 되는 P값을 읽어줘야 되는 거죠. 10의 마이너스 6승 맞다. 가의 pH는 8이고요. 나의 pOH는 10. 약분하면 5분의 4라고 해야 돼서 D가 틀린 보기 답을 1번으로 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두 문제 남았다. 이어서 19번. 화학반응식에서의 양적관계 문제 나와 있고요. A랑 B는 개수가 정해져 있고 C랑 D는 똔똔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물질들의 상태가 다 기체로 통일이 돼 있다. 이런 거 잘 체크해주고 1과 2의 반응 후 생성된 C의 질량이 똑같다는 건 규모가 똑같다는 거죠. 근데 실험 1은 14대 24의 비율로 존재하는 거고 실험 2는 7대 40의 비율로 존재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도 될까요? A의 양을 통일을 시켰을 때 A가 똑같이 14만큼 있어. 근데 B가 왕창 들어가고도 생성물의 규모가 똑같기 위해선 적은 데서 적은 애가 한계 반응물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좀 정석적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실험 1에서 2로 갈 때 A는 덜 넣었고 B는 더 넣었어. 그래서 더 넣었는데도 못 이긴다면 더 넣기 전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길 수가 없더라 라고 한계 반응물을 가정해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B 40g이 A 7g도 못 이기면 B 24g은 A 14g을 못 이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B가 한계 반응물이 되면서 전체 반응의 규모가 24대 40이 돼야 되는데 똑같다고 했으니까 모순입니다. 따라서 내가 잡은 요 가정 더 넣었는데도 못 이긴다면 이 모순이라는 거니까 그러면 이기긴 하는구나. 얘가 한계 반응물인 거구나 인 거죠. 이제는 끝난 겁니다. 실험 1에 똑같이 A가 한계 반응물이면 규모가 2대1이 돼야 되는데 모순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A랑 B의 질량이 다르게 들어가 있을 때 전체 규모를 보고 이 정도 한계 반응물을 찾는 건 기본 세팅이니까 쉽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연습해 보시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반응하는 규모를 보면 C가 22g 생성되는 규모에서 A는 7만큼 죽는 거고 B는 24 반응하는 거죠. 질량 보존 법칙에 C는 22가 생성된다. 그럼 나머지는 D가 그 질량을 메꿔줘야 되는 거고 9g이 될 거예요. 그리고 개수비분의 질량비가 분자량 B니까 나와 있는 개수비에 대해서 A랑 B는 1대 3. 따라서 분자량 B가 7대 8이다. 그래서 A랑 B는 분자량을 잡아놓고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분자량의 상대값을 구해놓은 거지만 저걸 찐값화하면 질량을 몰수로 바꿔줄 수 있죠. 2몰에, 1몰에, 3몰에, 바로 40. 반응 후에 존재하는 남아있는 반응물의 양 나누기 전체 기체의 부피 나와 있는데 B가 한계 반응물이 되면서 3몰 반응한다면 개수대로 반응하는 거니까 한 사이클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A는 이 중에 1만큼 반응해서 1이 남아있겠죠. 그럼 C와 D는 한 사이클 반응이 일어나면 X씩 생성이니까 전체 기체의 양은 2X에 남아있는 반응물까지 해주면 2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실험 2에서는 B가 한 사이클 반응하고 남은 게 2가 되겠죠. 그래서 2X 플러스 2분의 2가 됩니다. 맞나요? 그러면 대는 요거 다고 계산은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분모가 이거고 분자가 요거일 때 전체 값이 이거라는 거니까 약간 자리 바꿔주면
2x 플러스 1 대 2x 플러스 2가 3분의 1 대 5분의 2라는 거죠. 그래서 치면 5대 6 이렇게 나옵니다. 2x 플러스 1이랑 2x 플러스 2 얘네도 숫자로 1차이고 얘도 숫자로 1차이니까 얘네들이 같고 얘네들이 같다. 따라서 x는 2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x는 2. 마지막에 내가 구해야 되는 게 b랑 d의 분자랑 비율인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개수비분의 질량비가 분자랑 b고 질량비는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개수비를 찾아야 되는데 b랑 d의 개수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2까지 넣어주면 분자량이 11대 2분의 9로 맞춰질 거고요. 따라서 b랑 d 거 2배 쳐주면 16의 9 이렇게 됩니다. 9분의 32 답 3번으로 나오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20번 중화반응에서의 양적 관계. 일가산의 이가 염기 한 종류씩 나와 있고요. 액성 나와 있고.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온수분에 알자 이온수 나와 있는데 가는 일단 산성이니까 H 거 넣어줘야 되고 나는 OH 걸 넣어줘야겠다. 좋습니다. 가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온은 쉽게 찾아지는 게 일단 H 플러스랑 A 마이너스가 왕창 들어간 거죠. 액성이 산성이니까. OH 마이너스는 살아남을 수가 없고 B2 플러스는 OH보다 적게 들어가는 거니까 H 플러스가 OH 마이너스보다 많다면 A 마이너스가 B2 마이너스 다시 2 플러스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어서 얘는 당연히 탈락입니다. 이 둘 중에 나와야 되는데 알자 이온은 구경꾼 이온, 일가의 경우에 절대 이길 수가 없으니까 같은 양 들어가고 H 플러스는 반응하면서 시작하는 거니까 가장 많이 존재하는 건 A-인 거죠. 너무 길게 얘기했다 그지? 나에선 존재하는 이온이 일단 양이온은 한 종류밖에 없네요. B2 플러스 그리고 음이온은 A-에 OH-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용액 내에 존재하는 이온들만 보더라도 일단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온의 후보로는 B 이가 양이온은 바로 탈락이 되는 거죠. 혼자 이가 양이온의 전체 양전하량을 커버 쳐야 되는 거니까. 그죠?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 이가 양이온 혼자 있는 애가 10개 있어. 그럼 전체 양전하량 플러스 20이야. 일가 음이온이 20개가 다시 플러스 20을 메꾸기 위해선 일단 합쳐서 20마리가 있어야 돼. 그럼 모르긴 몰라도 얘네가 10마리 무조건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럼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온이 B2 플러스라고 할 수 없는 거니까 모순인 거죠. 이 10개보다 적으면서 또 많은 10보다는 작지만 큰 숫자 9개씩 있다라고 하면 일가음이온이 18개니까 마이너스 18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9.9에 9.9개가 있다라고 해도 마이너스 19.8이니까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온이 이가 양이온이면 절대 메꿀 수가 없습니다. 일가 가지고는. 그래서 B2 플러스는 어쨌든 탈락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 OH랑 A- 둘 중 하나일 건데 검증하기가 쉬운 게 OH-일 거예요. 만약 분모에 OH의 몰수로 들어간다면 OH분의 OH니까 이 값의 찐값이 1이 되는 거죠. 그럼 상대값 3의 찐값은 2분의 3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 자체로 A분의 H의 개수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게 2개인데 그것보다 적은 알자 이온이 3개 있다? 벌써 모순인 거죠. 그래서 OH- 탈락이고 결국에 이 분모에 들어가는 건 A-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제에서 내가 저 3대 1을 써야 되는데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건 A-의 개수분의 알자 이온 수가 3대 2라는 거죠. 근데 A-는 구경꾼 이온으로서 넣어준 만큼 존재할 거니까 4대 3이에요. 그럼 분모가 4대 3일 때 전체값이 3대 2가 되기 위해선 4대 3 만들어주면 퉁퉁퉁퉁 1대 1이니까 왼쪽에 3 곱하고 오른쪽에 2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분자가 2대 1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알자 이온의 개수. 오케이? 가에 존재하는 알자 이온은 H 플러스로서 처음에 40A게 들어가고 10B의 용질이 들어가지만 이가 염기니까 OH는 20B라고 해줘야 되는 거죠. 나에는 OH가 살아남아야 되고 20B만큼 들어갔다가 H가 30A 까먹겠네요. 이 값이 2대 1이니까 오른쪽 거에 2배 치면 퉁이다 할 수 있고요.
40에 60, 100에 A랑 60B가 같다. A가 3일 때 B가 5, A 3, B 5. 답 4번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풀이는 여기까지.